이제 파월 이야기를 조금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대충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오늘 지금부터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증언을 할 예정인데 아마 지금부터 한 20분 뒤에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채권 수익률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제 예상도 그렇고 대부분 중앙은행에서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업수당 만료 전에 이제 부양책 통과되기 위해서 아마 재정정책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도와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연준이 금리 올리려면은 뭔가 팩트가 있어야 돼요. 일시적인 금리 2% 이상도 용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2%까지는 되진 않았고, 그 다음에 파월이 말한 게 완전 고용이 80%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일시적으로 그 이상 그 뭐냐 인플레이션율이 2% 이상 넘어가는 것까지도 용인을 할 거예요. 왜냐면 언제까지 평균 2%를 할 건지 말은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주가 확인 좀 하고. 네. 네, 어쨌든 이제 부채 폭탄이 터지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미국이 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얘네가 하려면은 그 돈을 푼 걸로 소비 증진시키고 레이버 밸류 올려서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결국 이거는 어느 거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은 실업률이에요. 근데 이 실업률이 뭐를 통해서 해소가 되냐면은 결국은 민주당이 뿌리는 돈이죠. 결국 대신 접종이 완료되고 아무리 빨라도 인플레가 오더라도 연말 전에는 절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23년 이전에는 올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대충 그럴 것 같고 이제 공식적인 실업률이 좀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 말은 정치권에 적극적인 어필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자산 매각 규모, 자산 그 뭐냐, 음,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고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아마 공식 실업률이 6%대인데 그게 10%다라고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실질적으로는 그걸 5% 이하로 내릴 때까지는 아마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최고가 15%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6%대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그리고 작년 요맘때가 3%대였고 그래서 한 440만 명 정도가 실업이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낙관은 할 순 없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 강세장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잠시만요. 주가 좀 확인하고. 아이고. 그래도 좀 오늘 다 회복을 많이 하고 있네요. 다행이네요, 다들. 뭐 이런 식으로 금리만 올리지 않는다는 게 되면은 기술주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현재는. 그리고 이제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기 이전 실업률까지 갈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파월은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좀 엇갈리는 면이 있어요. 근데 파월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게 본다 뭐 이렇게 보시진 말고 이제 옐런 장관의 필요성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 조금 달라요. 옐런은 어떻게든 강조를 해야 완전 고용 갈 수 있다고 강조해야 되는 입장이고 파월은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러니까 한 보름 전에 파월이 뉴욕 경제클럽에서 연설한 게 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저소득층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이상의 재정정책을 해야 된다. 민간 부문에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프라 까는 뭔가 그런 애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파월 이야기는 시작되기 전에 이 정도로 간략하게 리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금리에 대해서 금리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금리 결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3월 18일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멀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여기까지가 제 뷰고 나스닥은 쭉쭉쭉 잘 오르고 있네요. 현재까지도. 오케이. 뭐 대충 그렇습니다. 대충 정리가 좀 되셨나요? 이거 외에 뭐 더 할 수 있는 내용은 많이 있긴 한데 뭐 이거 이외에 리플레이션 거래라던가 국채 수익률 관련된 내용 이런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말을 좀 많이 하긴 해서 이제 결국 주요 그런 IB라던가 펀드에서 하는 말은 결국 리플레이션 지속될 거니까 빼는 거는 이제 벼락거지가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리플레이션 지속될 동안에는 투자하는 거를 주저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잠깐 풋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그 30년 팁스 수익률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장단기 금리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거는 이제 경기 회복의 그런 신호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융 시장인 채권으로 다시 돈이 쏠리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수익 실현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배당주 위주로 지금 좀 많이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게 BNKU 같은 거죠. MFA 뭐 이런 거. 그다음에 ORCC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거의 최고의 픽으로 보고 있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실질 수익률에 대해서 미 재무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리포트도 잠깐 봐야 되고 뭐 굉장히 볼 거는 많아요. 그래서 뭐할 얘기는 많은데 어쨌든 이제 요약을 하자면 최대 고용도 안 되어 있고 안정된 시장
거래 가격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현재 테이퍼 템퍼링 같은 거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약간 잔물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롱으로 바꿨습니다. 본격적으로 22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쯤에 조정이 크게 올 수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조정이 오고 그때부터 23년까지 약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23년, 22년에서 23년 사이에는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대규모로 수익 실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현금성 자산을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특별히 긴축 정책이 일어날 것 같진 않으니까 뭐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그 10%가 실질 실업률이다라고 말을 제가 이제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제 훈련받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집계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옐런 같은 경우에는 휴직이라던가 구직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구직 활동하지 않으면은 실업률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에 따라서 한 3%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업률이 옐런이 이제 얘기한 공식 실업률이 6.3이고 아니 옐런이 아니라 공식 실업률이 6.3이고 파월이랑 옐런이 얘기한 게 10%대니까 그 3% 정도 더하고 이것저것 더하면 한 10%?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저것처럼 한 2% 정도 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관련해서 불안전 고용 뭐 이런 거 개념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아직은 너무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손절하신 것들은 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아까 장 대응하자고 했을 때 같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제 제가 빨리 이제 손절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절하고 딴 거 사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를 수 있을 것만 같은 종목들을 몇 개 찾아가지고 그거에 이제 전부 다 몰빵하고 올리고 네, 수익 실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폭락장 같은 거 올 때. 결국은 다 레버리지 싸움이라던가 아니, 포트 싸움이니까 아이고 목이 아프다. 손절만 이렇게 하시는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보면서 이게 일시적인 이유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시고 이게 일시적인 거라면은 과대 낙폭된 게 어느 분야에 있을 것이며 그것 중에 나는 평소에 내가 받았던 종목 중에 이제 반등을 급격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을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그거를 잘 모르겠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다 괜찮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덜 떨어진 애들을 팔아서 더 많이 떨어진 애들을 사기만 해도 일시적인 문제라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장이 확 빠졌을 때는 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인더스트리를 같이 봐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다른 인더스트리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시장의 돈이 어느 쪽으로 많이 쏠릴 수 있는가, 일시적으로. 그거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핫 인더스트리가
오일가스랑 그다음에 그 퍼스널 하우스홀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패신저 관련된 거, 뱅킹 서비스 뭐 대충 그런 거예요. 그다음 유틸리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보면은 해당하는 종목이 왜 네, 그쵸. 그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평상 내 종목만 빠지는 건가, 시장 전체가 빠지는 건가, 내 이제 섹터가 빠지는 거 확인하고 그 섹터 내에서 더 많이 빠지는 애들 확인하고 그게 내가 평상시에 봤던 건데 괜찮은 애인데 빠진다 그런 그리고 그게 편입해 있는 지수들이 같이 빠지고 있고 이게 급격하게 며칠 연속으로 이렇게 빠졌다.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 조정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더 빠진다. 그럴 때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말을 좀 빠르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녹화할게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